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서울관악구 인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최인호 등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정치 교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원고등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혐의 기사는 모두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죠. 그동안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자기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괜히 점수를 받지 못할까봐 우려했던 학생들은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교사들이 수시 평가가 끝난 시점에 드디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인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몇 년 전 중국 광동성의 한 고3 학생이 대학 입시 장문에서 썼다는 장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글은 당시에 SNS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장문이 0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심원 램보어라는 뉴스 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원 램보어는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종합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인데요. 1978년 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송출해 왔습니다. 2003년 5월 1일부터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각 성과 시의 TV 채널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매일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 국민들이 이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원 램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중국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고 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한 고등학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만약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심원 램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의 지도 간부들은 사람마다 시대의 선봉에 서 있고 군중들은 사람마다 도덕 모범입니다. 가끔 부패한 관리가 잡히더라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어떤 유감도 남기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심원 램보에 살고 싶습니다. 그곳의 농업은 해마다 대풍작을 거두고 공업은 달마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옵니다. 설령 100년에 한 번 닥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또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성장만 있지 감소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심원 램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병을 볼 수 있죠. 백성들은 달마다 77위안에 달하는 저렴한 셋집에 살 수 있고 월급은 11.2% 성장하며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99.13%에 달합니다.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는 2에서 3위안이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심원 램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곳의 물가는 기본상 오르지 않고 교통도 막히지 않으며 환경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단속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자 검거율도 높습니다. 내가 만약 생활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심원 램보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는 사랑의 정원이고 인간 세상의 천국이며 거기에는 우리가 꿈꾸는 생활이 있고 꿈의 세계입니다. 30년 전에 당신들은 일자녀 정책, 다시 말해 계획 생육이죠. 계획 생육 정책이 좋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을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당신들은 계획 생육이 좋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당신들은 과거의 약속을 철저히 뒤집고
노인복지는 정부에 기대하면 안 된다.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늙었는데 복지 자금이 없다고 하면 우리더러 늙을 때까지 일하라는 뜻인가요? 인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이 장문을 썼다는 학생 모두 고3입니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저항이 그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깨어있는 의식이야말로 사회를 전진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90년대 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되는 중국의 언론만 듣다가 온 저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한 목사님에게 한국은 너무 복잡합니다. 중국처럼 독재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 독재가 필요하다는 표현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허용되는 것이 바로 언론 자유이고 그런 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진정으로 구성원 개개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저런 상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육, 방송이나 언론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아쉬운 점은 요즘 한국의 일부 방송이나 언론들이 중국의 언론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시각을 드러내는가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잘 다무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좋습니다. 그것이 가끔은 분열, 대립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점이 좋아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념, 단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고 그 이외의 생각은 부정당하고 억눌리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 속에서 개개인이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특별히 똑똑하게 태어나는 민족이나 국민은 없습니다. 열린 교육과 열린 언론이 똑똑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